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 연설. 제 머릿속에 가장 유용한 것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내용들을 3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4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전에 들어본 이야기 같은데? 하지만 다시 짚고 넘어갈 가치가 있죠. 첫 번째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얼마나 잘하고 싶은지에 따라 다르지만 특히 창업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미친 듯이 일하세요. 미친 듯이 일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저희 형과 제가 저희 회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 아파트를 구하는 대신에 작은 사무실을 빌렸고 소파에서 잠을 잤습니다. 샤워는 YMCA에 가서 했죠. 정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컴퓨터도 고작 한 대뿐이었어요. 그래서 낮에는 웹사이트 작업을 하고 밤에는 코딩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7일, 쉬는 날 없이 말이죠. 그래서 그때 잠시 만났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녀는 저랑 같이 있기 위해서 사무실에서 잠을 청해야만 했죠. 그 정도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깨어있는 시간만큼은 그 정도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신다면 말이죠. 그러니까 간단히 계산해봐도 다른 회사들이 주 50시간을 일을 할 때 여러분이 주 100시간 일을 한다면 2배의 일을 끝낼 수 있을 겁니다. 1년 동안 다른 회사들이 하는 일의 2배를 말이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창업을 하거나 입사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훌륭한 사람을 많이 모으세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거나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룹에 참여하세요. 회사를 설립하고자 한다면 주변에 훌륭한 동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회사는 결국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들이 함께 모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 그룹이 얼마나 재능이 있고 열심히 일하는지, 그리고 또 그들이 얼마나 집중하는지, 응집력 있고 올바른 방향으로요. 그런 것들이 바로 회사의 성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동료를 모으기 위해 모든 것을 하십시오. 창업을 할 거라면 말이죠. 잡음보다 신호에 집중하세요. 많은 회사들이 이 부분을 헷갈려 합니다. 실제로 회사들이 많은 돈을 쏟아붓는 곳은 제품의 개선과 거리가 먼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테슬라는 광고에 돈을 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돈을 연구개발과 생산 및 디자인에 투자하죠. 최대한 더 좋은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말이죠. 그것이 회사가 추구해야 할 방향입니다. 즉, 어떤 회사든 간에 계속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쏟아부은 많은 노력들이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이끌어내고 있는지를 말이죠. 그리고 만약 아니라면 그런 노력들을 중단하세요. 마지막으로 트렌드를 따르지 마세요. 제가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리적인 사고로 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본 원칙들로 말이죠. 그러니까 비유를 통해 결과를 추론하는 대신에 어떤 사물을 요약시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근본적인 진리들만 남깁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추론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현상을 파악하기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것이 정말 이치에 맞는 일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하는 평범한 일인지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모든 일을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죠. 하지만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가장 좋은 접근 방식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위험을 감수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의 의무는 늘어납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에게 가정이 생긴다면 스스로 위험을 감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가족의 위험도 감수해야 하죠. 실패할 것 같은 일을 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 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 의무들이 늘어나기 전에 말이죠. 그러니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시길 바랍니다. 과감하게 해보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 연설. 세상은 원래 정해져 있는 대로 따라야 한다는 말을 듣곤 합니다. 또 여러분은 삶은 이렇게 정해진 틀 안에 맞춰져 있으며 기존 세상의 벽을 부수려 들지 말라고 합니다. 좋은 가정을 꾸리고 즐겁게 지내며 돈도 조금 모으는 그런 삶은 사실 굉장히 제한적인 삶이에요. 하지만 다음과 같은 단순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삶은 굉장히 광범위해집니다. 그 사실은 바로 여러분이 인생이라고 부르는 여러분을 둘러싼 이 세상은 사실 여러분보다 똑똑할 것도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이 세상을 바꿀 수도 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여러분만의 그 무언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열정을 가지고 임하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전적으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열정 없이는 결코 해낼 수 없을 정도로 어렵기 때문이에요. 보통 이상적인 사람의 경우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힘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일이 아니라면, 즐길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 진정으로 애착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도 포기할 겁니다. 그리고 사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지금껏 사회적 시각에서 성공을 거둔 사람들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을 살펴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경우 자기 일에 애정을 가지고 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야만 중간에 아무리 힘이 들더라도 견디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본인의 일에 애정이 없는 사람은 제정신인 사람인지라 당연히 그만두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나요? 본인이 좋아하지도 않는 일을 참고 견딜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본인의 일을 사랑하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열정을 가지고 본인이 애정을 가질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운이 좋았어요. 어린 나이에 제가 사랑하는 일을 찾았으니까요. 저는 20살 때 워즈니아과 저희 부모님의 차고에서 애플을 창업했습니다. 저희는 열심히 일했고 차고에서 단둘이 시작한 애플은 10년 후에 4,000명이 넘는 직원을 거느린 20억 달러 가치의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 역사상 일컬어지는 매킨토시를 세상에 내놓았을 때 저는 막 30이 되었고 그때 저는 애플에서 해고당했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잘릴 수 있었을까요? 저는 공개적으로 실패한 사람이 되었고 실리콘밸리에서 가급적 멀리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저는 여전히 제가 하는 일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저는 업계에서 퇴짜를 맞았지만 여전히 제 일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 보기로 했죠.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이제 와서 보니 애플에서 해고된 것은 제 인생에 있어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성공에 대한 중압감은 초심자의 가벼운 마음, 다시 말해 덜 확신하는 태도로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에 접어들 수 있었습니다. 그 후 5년간 저는 새로운 컴퓨터 회사 넥스트를 창업하였고 픽사라는 회사도 창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아내가 되어준 여성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픽사는 세계 최고의 컴퓨터 애니메이션 영화인 토이스토리를 세상에 내놓았고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애니메이션 스튜디오가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놀랄만한 일은 애플이 넥스트를 인수한 것인데요. 그렇게 저는 애플로 복귀하였고 넥스트 시절 개발했던 기술은 지금 현재 부흥기를 맞은 애플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제 와이프 로린과 아름다운 가정을 꾸렸고요.
제가 만약 애플에서 잘리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지독하게 쓴 약과 같았지만 저에게 꼭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불현듯 큰 시련이 닥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신념을 잃지 마세요. 제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제가 했던 일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사랑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으셔야 합니다. 이는 비단 여러분의 인연뿐만 아니라 직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여러분 인생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위대하다고 믿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협을 해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는 일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직 찾지 못하셨다면 계속 찾으세요. 안주하지 마시고요. 진심을 다해 찾아내면 그때는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모든 위대한 관계가 그러한 것처럼 시간이 흐르면 점차 나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찾을 때까지 계속 노력하세요. 안주하지 마시고요. 제가 17살 때 어떤 글귀를 책에서 읽었는데 만약에 당신이 매일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당신의 길은 틀림없이 옳은 길일 거다라고 써있더군요. 그 글귀에서 큰 감명을 받아 그로부터 지난 33년간 저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이 만약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할 것인가? 라고요. 만약에 아니라는 대답이 며칠 연속으로 지속되면 뭔가 변화가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나도 곧 죽겠지? 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한다면 인생에 있어서 중차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것들이 예를 들어 외부의 기대치나 자긍심, 실패 혹은 창피를 당하게 될 거라는 두려움 등 이러한 모든 것들이 죽음 앞에서는 한낱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결국에는 정말 중요한 것들만 남게 됩니다. 언젠가는 죽는다 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고 살아간다면 무엇을 잃게 될까 노심초사하는 마음을 지우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발가 벗겨진 상태입니다. 그러니 심장이 뛰는 일을 쫓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나요? 죽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천국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도 죽어서까지 가려고 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렇지만 죽음은 우리가 모두 공유하는 삶의 종착역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이는 당연한 이치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삶에 있어서 단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발명품이니까요. 죽음은 삶을 변화시키는 매개체입니다. 기성세대를 떠나보내고 새로운 세대를 위한 길을 열어주니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바로 새로운 세대입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여러분도 기성세대가 될 것이고 이 세상에서 지워지게 될 겁니다. 너무 심한 말 아닌가라고 느끼셨다면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의 삶을 사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도그마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타인의 생각 때문에 여러분 내면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의 심장과 직관이 이끄는 대로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그 외 모든 것들은 부차적일 뿐입니다. 워렌 버핏의 연설.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워렌 버핏의 4가지 조언. 워렌,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사람 중에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리고 반대로 아주 부유한 사람이지만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은 봤습니다. 당신이 70세가 되고 더 늙었을 때 당신이 사랑받고 싶은 이들에게 실제로 당신이 사랑을 받는다면
당신은 성공한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다녔을 때 저는 머릿속에 딱 두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여자친구와 자동차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은 각자 원하는 차를 고를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소식이죠. 무엇을 고르든 어떤 색깔을 고르든 이름만 대면 그 자동차는 리본을 달고 내일 여러분 집 앞에 배달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겠죠. 이 선물의 조건이 뭔가요? 조건은 말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그 차만 타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그 자동차가 당신 인생의 유일한 차란 걸 알면, 그리고 그 자동차가 당신 마음에 든다면요. 당신은 그 차를 믿기 힘들 정도로 정성껏 돌보겠죠. 자, 이제 제가 진짜로 제안할 것은요. 당신 평생에 자동차는 단 한 대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의 신체와 정신은 단 하나뿐이에요.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건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그 몸과 마음은 지금 아주 쌩쌩하겠죠. 하지만 그것으로 평생을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은 딱 한 개의 몸과 마음을 갖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50살에서야 돌보기 시작할 순 없어요.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그땐 이미 다 녹슬어 버리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하나뿐이고 평생을 그 몸과 마음으로 산다는 것을요. 두 번째 조언입니다. 최고의 투자 방법은 자신에게 하는 투자예요. 예를 들어 커뮤니케이션 스킬이요. 커뮤니케이션을 더 잘하는 법만 배워도 글 쓰는 법이든 말하는 법이든요. 그 학생은 스스로의 가치를 최고 50% 높이는 겁니다. 누군가와 제대로 소통할 줄 모른다면 그건 깜깜한 곳에서 윙크를 보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즉,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소통 능력은 몹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당신 스스로에게 투자한다면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자산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누구와 어울리는지예요. 여러분보다 더 나은 사람과 어울리세요. 당신은 당신이 어울리는 사람을 닮아갈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제대로 된 영웅을 만나야 합니다. 누군가를 보고 따라가기로 마음먹는다면 누구를 보고 배울지 아주 신중하게 골라야 합니다. 명백하게 부모는 우리가 직접 선택하지 못해요. 부모님은 여러분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지만 거기에 여러분의 선택권은 없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를 존경할 것인지, 누구를 따라야 할 것인지요. 그리고 대다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결정은 자신의 배우자입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누구인지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인생 파트너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골라야 하는 배우자는 당신보다 조금 더 훌륭한 사람을 골라야 해요. 항상 중요한 것은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이에요. 당신이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와 당신이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선 문제를요. 여러분은 수천 개 회사에 대해 다 알 필요가 없어요. 두세 개만 제대로 판단하면 됩니다. 1991년 7월 5일 저는 빌 게이츠와 만났습니다. 빌이 그러더군요. 컴퓨터를 사셔야 돼요. 저는 왜냐고 물었죠. 수입에 대한 세금 계산을 할 수 있어요. 라더군요. 그래서 저는 수입이 없는데요? 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럼 주식 포트폴리오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딱 한 종목밖에 없다고 했거든요. 그는 컴퓨터가 모든 걸 바꿀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말했죠. 사람들이 껌 씹는 것도 바뀌나요? 그가 말하길, 글쎄요. 아마 아닐걸요? 제가 말했죠. 그럼 저는 껌에 계속 투자할 테니 당신은 계속 컴퓨터에 투자하세요. 제가 모든 걸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천지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수천 가지 기회가 있습니다. 저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었어요. 제 능력으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테드 윌리엄스라는 전설적인 야구 선수는 타격의 과학이란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말하길 타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알맞는 피치가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불리한 조건이 있죠. 왜냐하면 야구는 한 번, 두 번 스트라이크를 세니까요. 230번밖에 못 치는 공이 와도 그는 스윙을 해야 하죠. 하지만 투자에는 스트라이크라는 게 없습니다. 저에게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공이 와도 어떤 주식이든 말입니다. 제너럴 모터스가 와도요. 저는 꼭 스윙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도 제게 아웃, 스트라이크를 외치지 않아요. 제가 스트라이크를 당하는 건 오직 틀렸을 때 뿐이죠. 즉, 저는 계속 기다리면서 쳐다만 봐도 됩니다. 수천 개의 회사들을 언제까지고 구경해도 됩니다. 오직 제가 이해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만, 그리고 그 가격이 제 마음에 들 때만 스윙을 날려요. 실제로 공이 맞으면 좋은 거고, 공을 못 맞히면 스트라이크죠. 하지만 무척이나 유리한 게임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끔찍한 실수는 바로 모든 것을 알고 판단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몇 가지 판단만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만약 그들이 졸업할 때 20번 구멍을 뚫을 수 있는 펀치 카드를 받는다면, 그것은 그들이 살면서 투자할 수 있는 횟수라면, 평생 그 20번이 끝이라면 그들은 부자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매번 아주 신중하게 할 테니까요. 여러분은 떼부자가 되기 위해 20번도 필요 없습니다. 4번에서 5번의 결정만으로 충분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모르는 것에 별로 걱정하지 않아요. 만일 당신이 아마존을 발견할 수 있다면 좋겠죠. 제프 베조스는 어마어마한 성과를 이뤄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가 성공할 것이라는 걸 예측했을까요? 그리고 10명의 경쟁자들은 실패할 거라는 것을 예측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그걸 알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아마존을 판단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저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판단했죠. 저는 코카콜라를 판단했고요. 이런 것들이 제가 좋아하는 결정이에요. 여러분에겐 완전히 다른 분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보다 훨씬 더 최신 아이템들일 거예요. 우리가 진화를 목격하는 신사업들이요. 여러분은 아주 큰 부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중 단 몇 가지만 이해한다면, 그리고 미래를 이해한다면 말이에요. 구글 창업자 레리 페이지 연설. 꿈을 따라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꿈을 현실로 만드는 길을 찾는 이야기죠. 한밤중에 생생한 꿈을 꾸다가 깨어나는 기분이 어떠신지 아시나요? 그리고 침대 옆에 연필과 노트가 없다면 다음날 아침에 완전히 잊어버리겠죠. 저는 그러한 꿈을 23살 때 꾸었습니다. 벌떡 일어났을 때 저는 웹 전체를 다운로드하고 링크를 계속 유지한다면 어떨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펜을 잡았고 적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꿈을 그만 꾸고 잠에서 깨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 밤에 세부적인 정보들을 적어나갔고 모두 다 잘 될 것이라고 제 자신에게 최면을 걸었습니다. 얼마 안 지나서 제 조언자인 테리 위노그라드에게 웹을 다운로드 받는 데에는 몇 주가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죠. 몇 주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제게 말해주지 않았던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음의 낙관은 가끔 과소평가되곤 합니다. 놀랍게도 저는 검색 엔진을 만들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떠한 생각도 없었죠. 그러나 훨씬 나중에 저희는
웹페이지 순위를 매기는 더 좋은 방법을 찾았고 그 결과 구글이 탄생했습니다. 제가 미시간 대학에 있었을 때 사실 저는 어떻게 하면 꿈을 현실화시킬 수 있을지 배웠습니다. 저도 이게 웃기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여름 캠프에서 리더십이라는 트레이닝 프로그램으로 바뀐 곳에서 정말로 배운 내용이었습니다. 그 캠프의 슬로건은 불가능에 대한 건전한 무시였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저에게 정신나간 아이디어를 추구할 수 있도록 붙돋아 주었습니다. 저는 버스를 갈아타기 위해 개인적인 신속 환승 시스템을 캠퍼스 내에 만들고 싶었습니다.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미래의 지향적인 방법이었죠. 저는 여전히 교통에 대해 많이 생각합니다. 저는 꿈을 절대 잃지 않습니다. 취미처럼 꿈을 품고 있는 거죠. 요리, 청소, 운전과 같이 사람들이 지금 열심히 노력하는 많은 일들은 앞으로 시간 소요가 엄청 줄어들 것입니다. 즉, 저희가 불가능에 대한 건전한 무시를 한다면 새로운 솔루션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거대하고 야심한 꿈을 꾸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 소리가 완전히 미친 소리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그 누구도 그렇게 할 만큼 미친 사람이 없으므로 경쟁이 거의 없죠. 제가 그들의 이름을 모두 아는 것처럼 느낄 정도로 이렇게 미친 사람은 정말 드물어요. 최고의 사람들은 큰 도전을 원합니다. 그게 바로 구글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저희의 목표는 전 세계의 정보들을 정리하고 그 정보들이 어디에서든지 접근 가능하고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흥분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희는 거의 구글을 시작하지 못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 창업자인 세르게이와 제가 박사학위를 받지 못할 것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만약 폭풍우가 몰아치는 동안에 보도블럭에 지렁이 같다고 느끼고 있다면 아마 올바른 길로 가고 있을 겁니다. 그건 바로 저희가 하드디스크를 구입하느라 신용카드 3개를 사용한다고 꽉 찼을 때의 기분이었죠. 이게 바로 구글의 첫 번째 하드웨어였습니다. 부모님, 그리고 친구들, 더 많은 신용카드는 언제나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를 한 문장으로 하면 무엇일까요? 불편할 정도로 흥분이 되는 무언가에 항상 몰입하라입니다. 박사학위를 밟고 있는 도중 저는 해보고 싶었던 3개의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제 친절한 지도 교수님은 정말 고맙게도 당분간 웹을 공부해보는 게 어때?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는 저에게 정말 좋은 조언을 해줬죠. 왜냐하면 웹은 사람들, 그리고 활동들과 함께 정말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1995년도에도 말이죠. 기술, 특히 인터넷은 여러분이 게을러질 수 있게 도와줄 거예요. 게으르다고요? 제가 말하는 건 3명의 사람들이 소프트웨어를 만들면 수백만 명이 사용하고 즐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3명의 사람들이 전화 100만 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지렛대를 찾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게을러질 수 있게끔요. 종합해보면 저는 세상이 무너져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미치고 호기심을 따르고 그것에 대해 야심차게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은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연설. 오늘 저는 목적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목적을 찾아요. 그런 뻔한 말 대신 목적을 발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세대가 직면한 과제는 모두가 목적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하나 말씀드릴게요. JFK 전 대통령이 나사를 방문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빗자루를 들고 있는 청소부를 보더니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어봤죠. 그 청소부가 대답하길, 대통령님, 저는 인류를 달에 보내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목적이란 이런 것이죠.
당신이 당신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라는 느낌, 당신이 필요한 존재이며 앞으로 더 나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마음가짐입니다. 목적 의식을 가질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회사를 만들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싶었죠.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입사할 때도 그들이 저처럼 모두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말을 설명한 적이 없었어요. 몇 년 후에 몇몇 대기업들이 페이스북을 인수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팔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는 것을 보고 싶었거든요. 그 당시 우리는 뉴스피드 기능의 첫 버전을 개발 중이었고 우리가 이것을 출시하기만 하면 전 세계적인 정보 습득 방식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죠. 거의 모든 사람들이 회사를 팔기 원했습니다. 깊은 목적 의식이 없는 상태라면 매각은 스타트업 기업으로서는 꿈 같은 일이었기 때문이죠. 이 일로 회사는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특히 한 번의 긴장된 논쟁이 있는 후 제 측근 중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매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평생에 걸쳐 그 결정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요. 신뢰가 너무나 무너진 나머지 약 1년 정도 만에 모든 간부들이 회사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이끌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입니다. 우리 일의 목적을 믿고 싶었지만 혼자라고 느껴졌습니다. 더 힘들었던 것은 제 잘못이라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냥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엉터리였던 것인지 세상 물정 모르는 22살 꼬마였던 것인지 의심이 되기도 했죠. 몇 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높은 목적 의식 없이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이죠. 우리 스스로가 목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모두가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가지 방법을 말씀드릴 겁니다. 우리 모두가 목적 의식을 가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의미 있는 큰 프로젝트를 해보는 것이에요. 우리 세대는 곧 직면하게 될 겁니다. 수천만 개의 일자리가 자율주행 자동차 등 자동화에 의해 대체되는 상황을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상황 이상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세대이든 그에 걸맞는 과업이 있습니다. 3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인류를 달에 보내기 위해 노력했죠. 그 청소부 아저씨를 포함해서요. 수백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아이들의 예방접종을 도왔습니다. 소아마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또 다른 수백만 명은 후버댐 등 다른 위대한 프로젝트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세대가 위대한 일을 할 때예요. 지금쯤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나는 댐을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는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모으는 방법도 당연히 모르겠죠. 제가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처음부터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이디어는 원래 완전하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오직 실행을 통해서만 명확해질 뿐이에요. 그러니 그냥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사람들을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 완벽히 알고 나서 시작해야 했다면 저는 절대 페이스북을 만들지 못했을 겁니다. 이상주의적인 것은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오해받을 각오는 하셔야 합니다. 큰 비전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미쳤다는 소리를 듣기 마련이죠. 결코 옳았다고 해도 말이에요. 복잡한 문제를 책임지는 사람은 그 문제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기 마련이에요. 모든 것을 미리 이해하는 건 불가능한데 말이죠. 주도권을 가지고 실행하는 사람은 너무 빨리 움직인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아요. 왜냐하면 발목을 붙잡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기 때문이죠. 우리 사회를 보면 종종 큰 일에 도전하는 것을 피하곤 합니다. 바로 실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에요.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잘못된 것들을 외면하게 됩니다.
사실은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발부둥 쳐도 미래에 발생할 문제들은 결국 발생하기 마련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망설이고 계십니까? 우리 세대에 걸맞는 위대한 일을 시작할 시기예요. 더 이상의 기후변화를 멈추고 우리가 이 지구를 파괴하기 전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태양광 패널을 제조하고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모으는 것은 어떨까요? 자원자들에게 건강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그 건강 정보와 유전자 정보를 공유하도록 함으로써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 50배가 넘는 돈을 쓰고 있습니다. 당장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데 말이죠.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하면 애초부터 아프지 않도록 할 수 있는데 말이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도 현대화시켜서 모두 온라인 투표가 가능하게 하는 건 어떤가요? 교육도 더욱 개인 맞춤화해서 모두가 교육의 혜택을 받게 하는 건 어떤가요? 이러한 일들은 이미 가능한 범위에 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함께 도전합시다. 사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방식으로요. 위대한 일에 도전합시다. 발전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목적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말이죠. 두 번째는 평등에 대한 생각을 재정의해보는 것입니다. 누구나 목적을 추구하는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말이에요. 저희 부모님들 대부분은 평생 안정적인 직장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세대는 모두가 창업가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 사업을 시작하든 회사에서 자기 역할을 찾든 말이죠. 그리고 사실 이건 멋진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런 창업가 정신 문화가 많은 발전을 이뤄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런 창업가적인 문화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하는 쉬운 환경에서 발휘됩니다. 페이스북도 저의 첫 작품이 아니에요. 저는 채팅 프로그램과 게임을 만들었고 교육 음악 관련 프로그램도 만들었었죠. 저뿐만이 아니에요. J.K. 롤링도 12번이나 거절당했습니다. 해리포터를 써내고 출판하기까지 말이에요. 심지어 비욘세도 헬로라는 곡을 쓰기까지 수백 곡을 만들어야 했죠. 가장 위대한 성공은 실패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을 때 나옵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는 엄청난 부의 불평등이 존재하고 그것은 모두를 힘들게 합니다. 바로 지금, 오늘 성공한 사람들을 보상하는 데에만 너무 혈안이 되어 있죠. 반면에 턱없이 부족한 부분은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에요.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 사회의 시스템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하버드를 떠나서 10년 동안 수십억 달러를 버는 동안에 수백만 명의 대학생들은 학자금을 갚는 것조차 버겁고 자기 사업을 한다는 건 꿈도 꾸기 어렵죠. 저는 많은 창업가들을 알고 있지만 처음에 창업을 하기를 포기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최소한 먹고 살 걱정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수도 없이 봤습니다. 꿈을 쫓을 기회조차 없었던 그런 사람들. 그들은 실패했을 때 먹고 살 걱정을 해야만 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모두가 목적을 추구할 자유를 가진다는 것은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저 같은 사람이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 많은 분들이 성공하실 것이고 여러분도 그러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습니다. 누구나 목적을 가질 수 있는 자유를 만들어 줍시다. 그것이 단지 옳은 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꿈을 키워서 위대함을 만들어낼 때 우리 모두가 더 나아지기 때문이에요. 목적은 오직 일할 때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 번째 방법이에요. 우리 모두가 목적 의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조성해야 합니다. 우리 세대에서 모든 사람들을 위한 목적을 이야기할 때 모든 사람은 전 세계 사람들을 뜻합니다. 세대가 거듭될수록 점점 확장된 것은 우리들 중 하나로 여기는 범위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에서는 바로 전 세계를 뜻합니다. 우리 세대는 전 세계를 누빌 최고의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우리 세대는 가난을 종식시킬 세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질병을 해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이런 큰 도전들은 세계적인 대응을 필요로 합니다. 어떤 국가도 혼자 기후 문제나 유행병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지금부터요. 이건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기숙사에 있던 한 학생이 기숙사 공동체를 하나씩 연결시켰고 그는 전 세계를 연결시킬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지역적으로 시작되는 변화, 세계적인 변화도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들로부터요.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지금쯤 여러분은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진짜 할 수 있을까? 제가 말씀드린 수업에 대해 기억하시나요? 보이앤 걸 클럽에서 수업을 가르쳤어요. 어느 날 수업을 마친 후에 학생들과 대학 진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제 수업의 우등생 중 한 명이 손을 들고 말했어요. 제가 대학에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불법 체류자 신분이거든요. 그는 대학에서 자신을 받아줄지 확신이 없었죠. 작년에 그 친구 생일날 아침 식사를 함께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에게 선물 하나를 해주고 싶었고 갖고 싶은 것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자신이 목격한 어려움들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이 현재 직면한 문제들, 그리고 마침내 말하길 그냥 사회의 정의에 관련된 책 한 권이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저는 제대로 한 방 먹은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한 그 청년은 세상을 비판할 이유가 충분한 아이였죠. 그는 자신이 고향이라고 부르는 그 나라, 자신이 알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대학 진학의 꿈마저 좌절시킬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 학생은 신세를 한탄하지도 않았어요. 아니, 심지어 자신의 걱정을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원대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고 결국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말해줍니다. 억만장자 댐페냐 연설. 당신이 어울리는 사람들이 바로 당신 자체입니다. 당신의 친구를 보여준다면 그럼 제가 당신의 미래를 보여주겠습니다. 자존감은 자신감의 일종이죠. 또한 자기 인식의 일종이기도 합니다. 즉, 자신감이 바로 성공을 위한 초석입니다. 자존감이 모든 것의 초석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죠. 자존감은 인생 초반에 7, 8년 안에 형성됩니다. 당신은 인생 초반의 7, 8년을 누구와 보냈나요? 엄마? 어쩌면 아빠? 손위 형제? 그들은 자존감 키우는 법에 대해서 대체 뭘 알죠?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현재 당신은 누구와 어울려 다니죠? 누구랑 놀러 다니나요? 빌 게이츠는 어울려 다니지 않아요. 제가 아는 스티브 잡스는 놀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워렌 버핏은 어울려 다니지 않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어울려 다니지 않습니다. 원숭이와 어울려 다니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당신 인생은 서커스가 됩니다. 당신 자녀가 당신의 절친 2명처럼 되길 바라나요? 아마 아닐 겁니다. 그럼 당신 자녀가 당신처럼 되기를 바라나요? 아마 아닐 겁니다. 그런데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나요? 당신이 자존감을 키우고 싶다면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십시오. 20년, 30년 후 당신이 되고 싶은 모습을 찾으세요. 그리고 지금 그에게 가는 겁니다. 만약 당신이 세계적인 운동선수가 되고 싶다면 어디를 찾아가겠습니까? 세계적인 코치를 찾아가겠죠. 물어볼 필요도 없는 얘기죠. 이런 사람이 당신의 인생에 필요한 사람이에요.
당신의 말에 동의해주는 사람이 아니라요.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요. 괜찮아. 다시 해보면 되지. 넌 아직 26살밖에 안 됐잖아. 아직 너에겐 인생이 많이 남아있어.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요. 지금 여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30대인가요? 40대인가요? 25년 전 누군가 그들에게 그런 거짓말을 했겠죠. 지금 그들의 모습을 보세요. 당신이 지금 앉아있는 테이블을 둘러보세요. 제가 여길 나갈 때까지 누가 저를 좋아한다면 저는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은행에서 돈을 받고 싶다면 당신 나라의 대통령처럼 입고 다니세요. 만약 당신들 몇몇이 오늘 하고 온 것처럼 온다면 나라면 휴지조차 주지 않았을 겁니다. 당신은 거지처럼 하고 다니고 거지처럼 입으면서 그리고 21세기 탓을 하죠. 당신이 이렇게 입은 이유가 21세기 때문이라고요. 25년 전 이런 세미나에 온다고 하면 여러분은 모두 정장에 넥타이를 맸을 겁니다. 첫인상을 줄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첫인상은 당신의 보이는 모습으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상은 당신의 입을 열 때 결정되죠. 일론 머스크는 당신과 커피를 안 마셔줄 겁니다. 하지만 시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그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갤럽폴에서 2016년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지구상 인구의 87%가 자신이 하는 일을 증오합니다. 그들은 그저 시간을 죽이며 은퇴만을 기다립니다. 거울을 들여다보세요. 대부분은 거울 속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겁니다. 스스로에 대해 만족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단지 여러분이 너무 뚱뚱해서 말라서가 아니라 머리가 벗겨져서 흰머리가 나서가 아니라 당신이 될 수 있었던 다른 모습을 알기 때문입니다. 만약 겁먹지 않았다면 당신은 뭘 이뤄냈을까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든 걱정하지 않았다면, 당신에 대해 뭐라고 쑥덕거리든 신경 안 썼다면 무엇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뤄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이뤄냈겠죠. 훨씬 더 말입니다. 인생은 용기에 따라 팽창하기도 수축하기도 합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용기를 냈던 일은 언제였나요? 빨간불에 길을 건넜던 일? 당신의 남편 혹은 누군가에 대해 뒷담화한 일? 당신이 마지막으로 용기를 낸 적은 언제인가요? 여러분 중 누군가는 아주 오래된 과거일 겁니다. 누군가는 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안전지대에만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엉덩이를 맞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거친 폭언을 들어본 적도 없으면서 지금 왜 당신이 이런 모습인지 궁금해 한다는 게요. 제가 말하려 하는 것은 성공하려면 아무한테나 얻어맞으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당신은 그런 걸로 다치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걸로 다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단 3가지 후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전투훈련을 받은 장교였지만 전투에 참전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어머니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요. 저는 엄마는 아프신 게 아니에요. 엄마는 절대 안 죽는다고요. 라고 말했죠. 다음날 아침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는 제 목표를 너무 낮게 잡았습니다. 제 아들의 축구를 놓친 것도, 제 딸의 무도회를 놓친 것도 후회되지 않습니다. 그건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죽는 날 이야기할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당신은 아내에게, 아들에게 이렇게 속삭일 겁니다. 내가 하지 않았던 일들이 너무 후회돼. 나는 할 수 있었는데. 나는 하고 싶었는데. 나는 해야 했는데. 왜 당신은 안 될까요? 답은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140시간씩 일한다면 말입니다. 주 80시간이 아니라요.
안락한 삶, 좋은 술 한 잔과 편안함이 여러분을 죽입니다. 전 세계 역사상 틀림없는 최고의 CEO인 잭 웰치는 일과 삶 사이에 밸런스 같은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과 삶 사이에 도전이 있을 뿐이라고요. 우리는 자신이 결정한 대로 살 뿐이라고요. 일론 머스크가 워라밸이 있었을 것 같나요? 아닙니다. 스티브 잡스가 살아있는 동안 워라밸이 있었을 것 같나요? 아니죠. 빌 게이츠는요? 아니죠. 세계적인 부자 중 그 누구도 워라밸이 없었는데 왜 당신은 워라밸을 누릴 거라고 생각하나요? 당신은 누릴 자격이 되니까?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요. 열심히 일해야만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영업직이라면 하루 300번 거절당하세요. 하루에 300번 말입니다. 하루에 20번 거절당하는 그것은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인생은 여행이 아니에요. 당신이 멍청이일 경우에만 인생이 여행입니다. 인생은 모델링입니다. 성공은 반드시 단서를 남깁니다. 당신이 닮고 싶은 사람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한 것을 따라하세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듯이요. 2500년 전 그들도 그렇게 했습니다.